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3D 프린팅을 위한 3D 프린터 슬라이서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이커봇 슬라이서라는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하고 기본적인 슬라이싱을 위한 기초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글 크롬을 켜주시고요. 메인 화면에 있는 검색창에 makerbot.com을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 메이커봇 사이트가 뜨고요. 이제 여기서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 탭에서 서포트에 마우스를 대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하위 폴더에 있는 소프트웨어 탭을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메이커봇 프린트라고 하는 이제 다운로드 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윈도우나 맥 둘 중 하나 자기 운영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고 다운로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다운로드 하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세팅을 하게 되고 이제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면은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이 설치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설치를 다 하셨으면은 이제 메이커봇 프린트를 실행해 주시고요.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메이커봇 클라우드 프린트라고 하는 것도 있다면서 이제 한번 써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닫아 주시길 바랍니다. 메이커봇 프린트 같은 경우는 유저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행하시기 전에 꼭 회원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뜨시고요. 메인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하실 거는 이제 프로그램에다가 내가 출력을 진행할 프린터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프린터 설정은 우측 하단에 Add a Print라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화살표 누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탭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Add a Unconnected Printer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연결 없이 그냥 프린터 세팅만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리플리케이터 플러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세팅을 하실 분들은 다른 프린터기에 대한 세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리플리케이터 플러스 설치하고 이 프린터 탭은 여기 화살표 누르시면은 다시 닫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UI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을 회전하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휠은 앞뒤로 드래그 하시면 확대 축소, 그리고 휠을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은 보는 방향은 고정된 채로 상하 좌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은 객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UI들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는 이제 기본적인 3D 모델 뷰를 보여주는 거고 그 아래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슬라이싱해서 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아래는 이제 모델에 대한 속성들, 이제 뭐 치수값이 얼마냐, 이제 기본 단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제 여기 기어 모양은 프린팅에 들어가는 프린터 세팅 값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모델에 대한 위치 값들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는 이제 모델의 회전이랑 내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 내가 선택한 부분을 바닥으로 향하게 세팅하는 기능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델에 대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만 설명했을 때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드시죠? 제가 한번 모델을 불러오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불러오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폴더에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STL 파일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채로 드래그 앤 드랍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파일이나 폴더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Add 모델 클릭하셔가지고 출력물을 불러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폴더 같은 경우는 폴더 아이콘 누르시면은 다시 닫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출력하고자 하는 파일을 불러오실 수 있는데요. 이제 저는 드래그 드랍으로 파일 불러오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자, 일단 이렇게 모델이 있는데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3D 뷰는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에는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아래 이제 슬라이싱 프리뷰라고 해서 이제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팅은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세팅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고,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넓은 면 부분이 바닥으로 향하게 세팅을 하는 게 더 출력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나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이 수정을 이 기어에 이제 프린터 세팅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3D 뷰로 돌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기어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프린팅에 대한 세팅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프린트 세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타입이랑 이제 익스트루더 타입, 프린트 모드, 소프트 브릿지, 소프트 타입 이렇게만 뜨거든요. 근데 여기서 커스텀 세팅즈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다양한 것들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방금 추가되는 거 보셨나요? 여기 아래 하나가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설정 값들을 선택해서 수정을 하시면은 이 부분을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좀 주로 쓰는 건가 하고 빠르게 쓸 수 있도록 프린팅 세팅 탭에서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세팅 탭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보이는데 주로 쓰시라고 추천드리는 거는 퀵 세팅, 프린터, 그리고 쉘, 인필, 그 다음에 서포트랑 베이스 레이어 이 정도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더 쓰실 수 있으면 쓰면 좋은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으로는 퀵 세팅이랑 서포트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퀵 세팅에서 아까 라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프트라는 게 아까 제가 소프트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이 바닥에 처음 안착이 잘 되라고 깔아주는 건데 이 라프트가 되게 설정이 돼 있으면은 출력에 걸리는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출력에 대해서 좀 시간을 더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논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하이는 이제 한 층당의 높이를 나타내는데 보통은 0.1에서 0.2 사이로 세팅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인필 덴시티와 넘버 오브 쉘 요거는 인필 덴시티 같은 경우는 내부 채우는 정도 0에서 100%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넘버 오브 쉘즈 같은 경우는 외벽의 두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총 10셀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2에서 5 사이를 하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한 3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소프트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소프트가 하나도 세팅이 안 돼 있었던 거는 일단 맨 아래 내려가 보면 소프트 타입이라는 부분이 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브레이크어웨이 소프트라고 세팅을 해야지 소프트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프트 언더 브릿지라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 언더 브릿지라는 거는 잠깐 이걸 끄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데가 보이시죠? 이것처럼 양쪽이 모델에 의한 지지대처럼 이제 붙어 있는 부분이 있고 허공에 떠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브릿지라고 인식을 합니다. 여기를 이제 브릿지로 인식하게 되는데 지금 한번 이제 슬라이싱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지금 앞쪽 부분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출력물에 대한 기둥 같은 게 있지 않아서 소프트가 생겼지만 뒤쪽에 아까 얘기 드렸던 구멍 부분 같은 경우는 양쪽에 지지대가 있다고 인식이 돼서 따로 소프트가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브릿지라는 걸로 인식을 해가지고 출력할 때 서부터를 이제 무분별하게 생성하지 않게 도와주는 기능이기도 한데, 이제 이 브릿지라고 하는 부분의 사이가 길거나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이 확실하게 브릿지로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브릿지 세팅을 하셔가지고 출력물이 더 안정적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다시 프린트 세팅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소프트에서 소프트 언더 브릿지라고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한번 다시 슬라이싱을 해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다시 슬라이싱 프리뷰 된 거 보시면은 앞에는 원래 있던 소프트가 있고 뒤에는 아까는 없던 소프트가 생긴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브릿지 기능을 쓰셔야지 내가 원하는 부분인데 소프트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브릿지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제 브릿지를 체크를 하셔야지 출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뷰 해제하고요. 이제 여기 위치 이동이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X, Y, Z축으로 이렇게 각각 모델들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한데 보통은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대신 뭐 가운데 딱 맞추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센터 맞추는 기능을 쓰셔서 하시거나 뭐 모델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정렬을 하는 것도 가능하실 거예요. 지금 한번 볼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모델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레인지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정렬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중 선택하실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면은 다중 선택 가능합니다. 삭제는 딜리트 키나 뭐 우클릭해서 여기 딜리트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오리엔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프린트 세팅이란 기능을 빼면은 여기 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 오리엔트 기능에서 이 XY, Z에 대한 회전값 이런 거는 크게 쓸모 없다라고 하긴 좀 힘들고 이 기능들을 쓰는 것보다 이 아래에 있는 플레이스 페이스 온 빌드 플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기능을 쓰는 게 더 확실하게 바닥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객체를 한번 선택하시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된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베이스 온 빌드 플레이트 그냥 이제 페이스 버튼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페이스 버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오리엔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림이 뜹니다. 내가 선택한 면이 그 바닥으로 간다 뭐 이런 설명인데 여기 정확하게는 내가 원하는 부분 선택하고 이 부분을 뭐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뭐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뭐 아래로 가냐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바텀만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가 그 좌우가 같은 부분이라서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측면을 클릭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이 바닥 부분이 이제 넓은 면이 바닥으로 가야지 출력이 안정적으로 될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오리엔트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 바닥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바텀 클릭하시면 이렇게 넓은 면이 바닥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에서는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른 출력을 하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델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한 거랑 다르게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페이스 기능을 사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면을 바닥으로 향하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어레인지 클릭하셔서 가운데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거의 출력에 대한 대부분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프린터 세팅은 했으니까 한번 프리뷰를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초록색 막대랑 흰색 버튼 있는 부분은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각 레이어별로 출력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력물이 어느 출력물의 어느 부분이 이제 뭐 겹치는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소프트가 생겨야 하는 부분에 소프트가 생기지 않는다던가 그런 식의 문제가 있으면은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 기능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시간 20분만 이내로 나오면은 문제가 없는데 혹시 만약 내가 여기서 1시간 20분이 넘게 나와서 조금 더 수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세팅에서 이제 아까 설명하다 만 부분도 있는데 그 서포트 부분 들어가시면은 이 각도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밸류 오브 90도는 프린트 위드 노 소프트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이제 각도가 90도로 되면은 소프트가 안 생기고 0으로 되면은 뭐 다 소프트 생긴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5도에서 70도 정도까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소프트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 하시면은 45도 하시고 적게 생기면 좋겠다 하시면은 70도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뭐 그 이상 필요 없다 하면은 이제 아예 소프트를 해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소프트 제너레이션 오프셋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3D 모델이 있는 부분에서 이제 허공에 띄어져 있는 부분만 소프트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소프트가 생기는 부분에서 이제 바깥으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0.5mm씩 더 넓게 소프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모델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기서는 소프트가 그렇게 생기는 부분이 없어서 다행인데 이제 중간에 요거를 돌려서 한번 보면은 좀 되려나 싶네요. 네, 여기 이제 뒷부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바닥 부분에 여기 소프트가 생길 필요가 없는데 생기는 부분들 보이시죠? 여기처럼 옵셋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굳이 필요가 없는 부분에 소프트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렇게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커스텀 세팅에서 소프트 하셔가지고 여기 소프트 옵셋 부분인데 여기는 0으로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슬라이싱을 했을 때 조금 차이점을 보실 수 있어요. 옵셋 기능이 아예 불필요한 거는 아니긴 한데 이제 시험 같은 거나 아니면 좀 더 재료를 절약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여기 바닥 부분에 소프트가 불필요하게 생겼던 부분이 지금은 생기지 않았죠? 이런 부분처럼 시간이랑 출력 재료를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서 이제 슬라이싱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옵셋을 선택했을 때랑 선택하지 않았을 때 차이점을 본다면 조금 더 깔끔한 소프트들이 생겼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소프트 인필이 좀 낮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소프트가 생기는 게 좀 적게 했을 때 이제 실제 생기는 소프트가 적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에러를 좀 방지하고 싶으시면은 모델을 조금 회전을 시켜서 소프트가 생기는 면적을 넓힌다든지 아니면은 세팅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필 값을 덴시티라고 하죠. 덴시티 값을 높여서 좀 소프트가 더 많이 생기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다시 슬라이싱을 해보면은 큰 차이는 안 나지만 4%로 조금 차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다행히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레이어가 하나만 그 줄이 하나만 생겼는데 지금은 줄이 두 개로 생겨가지고 소프트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별로 모델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3D 프린팅 하는 거에 이상이 없어 보인다 하시면은 이제 익스포트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USB나 아니면 SD 카드 탭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좀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슬라이싱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프린트 세팅에서 커스텀 세팅 들어가시고 익스트루더의 이 트래블 스피드 그리고 이제 인필 스피드 이렇게 두 가지 있거든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속도 값을 조금씩 올려가지고 시간을 맞춰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지금도 이제 약간 밸런스 모드라고 해가지고 엄청 빠르지도 그렇다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타입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시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10, 20 정도만 더 추가를 해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10, 20 추가해서 한 100이나 110 정도만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얘기 안 해도 뭐 아실 겁니다. 그냥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세팅해보고 출력 걸어보고 해서 이 정도 속도까지는 프린터기가 원활하게 출력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연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메이크 오브 프린트를 활용한 3D 프린팅 설정과 3D 프린팅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럼 다들 한 번씩 보시고 연습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